우주의 기원에 대한 연구에서는 벌써 100년 가까이 빅뱅 이론이 가장 유력한 설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약 138억 년 전 모든 물질과 에너지, 공간, 그리고 시간까지도 극한의 밀도와 온도를 가진 하나의 특이점에 응축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폭발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었죠. 실제로는 공간 자체가 급격히 팽창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 전체가 곧 중심이었던 곳이며 그것이 수십억 광년에 걸쳐 커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 폭발의 점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순간 이후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면서 동시에 점점 더 식어가고 있습니다. 팽창이 진행됨에 따라 처음에는 고온의 플라즈마 상태였던 우주에서 소립자가 생겨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원자가 형성되며 결국 별과 은하로 진화해갔습니다. 이 빅뱅 이론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관측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빅뱅의 흔적으로 여겨지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은하들의 적색 편의 현상, 초기 우주에서 형성된 수소, 헬륨, 리튬의 비율 등이 모두 이 이론과 정확히 들어맞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빅뱅 이론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이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결론 중 하나는 우주는 엄청나게 큰 스케일에서는 전체적으로 균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모든 물질이 과거에 하나의 점에 모여 있었고 그 이후 모든 방향으로 골고루 퍼져나갔다면 거대한 규모에서 물질이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겠죠. 별이나 은하, 은하단처럼 밀도가 높은 국지적인 구조물들은 그런 거대한 균일성 속에 파묻혀 있는 셈입니다.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있을 리 없는 것을 발견해버린 걸까요? 그런데 2024년 초 여러 망원경이 수집한 방대한 관측 데이터 속 깊은 곳에서 빅뱅 이론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별들의 무리도 아니고 은하단도 아니며 마치 우주의 표면에 새겨진 듯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구조물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에 빅링, 즉 거대한 골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크기와 형태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지름은 무려 13억 광년에 달하고요. 그 외곽은 거의 완벽한 원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우주 공간 위에 거대한 컴퍼스로 선을 그은 듯한 모습이죠. 이 빅링은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우주 모델에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마치 세계의 벽에 남겨진 미지의 건축가의 손자국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 존재는 섬뜩하면서도 동시에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매혹적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어떤 세계 속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이 발견을 이룬 사람은 영국 센트럴 랭커셔 대학교의 대학원생 알렉시아 로페즈였습니다. 그녀는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먼 거리의 퀘이사를 대상으로 스펙트럼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퀘이사는 흔히 우주의 등대라 불리며 그 빛은 가스구름이나 은하를 통과하면서 스펙트럼의 원소의 흡수선, 특히 이온화된 마그네슘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흔적을 통해 물질이 우주 공간에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로페즈가 그렇게 수천 개의 구조를 지도 위에 표시해본 결과 이상한 배열이 눈에 띄었습니다. 은하들이 곡선을 그리며 이어지더니 거의 완벽한 고리 형태로 닫혀 있었던 거죠. 계산 결과 그 원의 지름은 10억 광년을 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단순한 데이터 오류나 통계적인 우연일 수 있다는 의심도 반복된 검증을 통해 부정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2024년 1월 10일에 열린 미국 천문학회 총회에서 정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도에 빅링이라는 구조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크기와 완벽한 형태는 우주는 큰 스케일에서 균일해야 한다는 현대 우주론의 상식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빅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빅링이란 은하와 은하단이 하나의 거대한 집합체를 이루며 형성된 초대형 우주 구조를 말하는데요. 그 지름은 무려 13억 광년을 넘고 둘레로 따지면 약 40억 광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속한 은하계, 즉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빅링은 우리 은하보다 무려 13,000배나 더 큰 것이죠. 비유하자면 성냥개비 머리와 10층짜리 건물, 사람 머리카락과 문틀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빅링은 밤하늘에서 목동자리 방향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로부터 약 9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존재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 우주가 현재 나이의 절반쯤 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고 있는 셈인데요. 이 고리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형태인데 거의 완벽한 원형이거나 또는 용수철처럼 감긴 나선 구조로 그것이 정확히 우리 쪽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 구조는 단순히 은하단이 늘어선 배열이 아니라 수천 개의 은하가 포함된 안정적인 3차원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실 같은 영역에는 또 다른 거대 구조물인 자이언트 아크도 존재하는데 이 구조는 길이가 33억 광년, 폭이 2억 광년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의 호 형태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자이언트 아크 역시 같은 알렉시아 로페즈가 2021년에 발견한 것이란 사실이죠. 이 두 구조물이 동일한 방향과 동일한 거리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렵고 두 구조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빅링의 규모는 현재 표준 우주론 모델이 허용하는 한계를 명백히 초과합니다. 지금의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초대형 구조물도 최대 12억 광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링은 그 상한선을 뛰어넘어 이 이론의 규칙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셈이죠. 흔들리기 시작한 우주의 원칙. 사실 빅링이 발견되기 전에도 이와 비슷한 거대 구조물은 이미 관측된 바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같은 연구자인 알렉시아 로페즈가 길이 30억 광년에 이르는 거대한 아치형 구조인 자이언트 아크라는 또 다른 이상현상을 보고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만 있었다면 우연히 은하가 국지적으로 밀집한 것이라고 보고 통계적인 흔들림으로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빅링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구조가 너무 정교하고 너무 대칭적이라서 도저히 우연의 결과라고는 보기 어려운 거죠. 게다가 무엇보다 충격적인 점은 이 빅링이 자이언트 아크와 같은 하늘의 영역, 같은 약 90억 광년 거리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정도까지 일치하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약 이 두 구조물이 실제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지역적 밀집이 아니라 우주의 균일성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은 현대 우주론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우주는 거대한 스케일에서는 전체적으로 균일하다는 우주론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링의 발견은 천문학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우주론이라는 학문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론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이 데이터가 공개되자마자 연구자들은 기존의 이론적 모델 안에서 빅링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목받은 것은 바리온 음향진동, 즉 BAO라는 현상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BAO란 빅뱅 직후 물질과 빛이 강하게 얽혀있던 초기 우주를 전파한 소리의 파동이 남긴 흔적입니다. 실제로 BAO는 은하 분포의 대규모 패턴, 쉽게 말해 밀도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BAO의 규모는 10억 광년을 넘지 않으며 그 형태도 당연히 구형에 가까울 뿐 닫힌 고리 모양은 아닙니다. 따라서 빅링은 이 모델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다른 가설은 우주끈이라 불리는 우주가 탄생한 직후 공간 구조에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는 아주 얇은 결함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끈이 실제로 존재해 공간을 뒤틀었다면 은하 분포에 고리 형태의 이상이 생겼다 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가설일 뿐이고요. 우주끈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직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연구자들은 빅링이 실제 구조물이 아니라 여러 구조가 관측 방향상 겹쳐 보인 데서 생긴 착시 효과일 뿐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형태나 거리까지 이 정도로 일치하는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라는 건 확률적으로 너무나 낮습니다. 통계 분석 결과에서도 은하 분포는 무작위와는 명백히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지금의 어느 이론도 어떻게 은하들이 이렇게 완벽하고 거대한 형태를 이루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 논문과 연구자들의 발언 속에는 신중하면서도 분명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2024년 1월 12일자 센트럴 랭커셔 대학교의 보도자료와 인터뷰에서 발견자인 알렉시아 로페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빅 링과 자이언트 아크가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우주관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겁니다. 라고요. 국제 뉴스 사이트 유로뉴스의 과학 섹션 유로뉴스 넥스트 역시 이렇게 보도했죠. 빅 링의 발견은 표준 우주 모델의 토대인 우주론 원리에 대한 도전이다. 솔직히 말해 이것은 곧 우리는 아직 우주가 왜 지금의 모습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과 다름없는 일이죠. 이 우연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같은 하늘 영역의 두 개의 거대 구조가 동시에 나타난 사실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우주의 대규모 구조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링과 아크가 실제로 서로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국지적인 은하들의 집합이 아니라 기존 모델을 뛰어넘는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규모의 구조는 중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요. 물질이 이렇게 정교한 패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마도 빅뱅 직후 아주 처음 순간에 일어난 사건 같은 우주론적 차원의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링과 아크가 아직 은하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절에 남겨진 원시적인 파동이나 밀도 요동의 흔적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구조들은 우주의 젊은 시절이 그대로 얼어붙어 남은 일종의 화석 같은 구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가설이 입증된다면 그것은 초기 우주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최초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믿어왔던 균이라고 예측 가능한 우주란 결국 더 복잡한 현실 중 단지 한 단면에 불과했음을 뜻하게 됩니다. 우주 지도의 재검토. 빅 링의 발견은 천문학자들에게 이미 답이 내려졌다고 여겨졌던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우주의 대규모 구조란 과연 무엇일까요? 은하들의 무작위적인 분포와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의 경계는 어디에서 갈리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정말로 전체적으로 균일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일정 규모까지만 그렇게 보일 뿐일까요?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서 이론적 한계를 훨씬 초월한 구조물이 발견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우주 지도는 사실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 이보스, 대시와 같은 대규모 관측 프로젝트들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를 또 다른 이상 현상들을 찾기 위해 기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구조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존재할 수도 있다는 초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주론의 핵심이자 기초인 우주론 원리 자체를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지 않으며 완전히 등방적인 공간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초거대 규모에서는 우주가 파동처럼, 소용돌이처럼 혹은 순환하는 고유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 빅 링과 자이언트 아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 내부의 깊은 구조가 드러난 결과라면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자체가 더 거대한 어떤 존재의 일부분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를 넘어서는 훨씬 더 방대한 구조 속 일부라면요. 빛의 속도와 우주의 나이라는 제약 속에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우리는 영원히 관측할 수 없는 무언가의 조각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떤 존재에게는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빅 링처럼 보이는 거대한 구조물에 불과할지도 모르고요. 우리 우주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초월한 거대한 격자 구조 속에 하나의 구획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빅뱅이라 불리는 현상은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니라 광활한 실제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국지적인 사건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새로운 우주가 태어나고 각각의 우주 안에는 은하가 있고 링이 있고 관측자가 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세계는 이런 모습일까? 하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